우리는 각종 SNS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기부여론이나 성공방 정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수많은 사람들 개개인의 환경이나 적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강제주입식이므로 열광만 하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능력 개발이나 실전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임시적인 자기 위안 이상에 지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면 자신감, 자존감도 오그라들고 의지도 나약해지며 때로는 열등감만 꽉 차올라 나태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감정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과는 다릅니다. 실제 해보다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죠. 동기부여나 성공방 정식에 심취하여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다 열정이 식으면서 끝나는 그런 피상적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꼭 실패를 맛보아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 없이도 성공 확률이 높은 접근 방식을 체득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말처럼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논리를 찾고 두루뭉술한 성공 방법론을 찾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좀 쉽고 빠른 길을 찾고자 하는 얄팍한 속내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성공인들의 실전 경험이나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이들이 현실의 장애물과 부딪히면서 겪은 경험을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성이나 아이디어나 돌파구를 찾아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성이 스타트업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남다른 사고법과 성공 접근 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명 호텔라우인 봉봉랩 창업자 김가영 대표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린 여대생이 호텔에 들락거린다는 비틀린 시선도 마다 않고 끈기로 이를 극복하여 결국 원하는 걸 얻은 당찬 대학 중퇴생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녀가 창업에 뛰어든 것은 일시적인 호기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뜻하지 않은 때 불쑥 튀어나왔죠. 2012년 가을, 당시 서강대 로스쿨에 합격한 후 김 대표는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아서도 쉽게 당일 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방이 모두 꽉 차 손님을 못 받는 호텔은 그렇다 해도 설령 빈 방이 있어도 당일 숙박 시스템이 없는 호텔들은 예약을 하지 않았으면 숙박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관행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다 여기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당일 호텔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는 왜 없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아침이나 점심쯤 호텔을 예약하고 여행을 떠나는 앱을 만들자는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초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창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설득해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 후 영업섭외를 위해 서울 시내 호텔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호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공실이 있어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호텔 산업이 겉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 영업과 마케팅 판매 시스템은 구시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호텔과 고객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위닝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판촉 담당 지배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웠어요. 5성급 호텔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공실이 있어도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처음엔 상처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김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공실로 놔둬서 뭐 하느냐. 우리랑 계약하면 객실 하나당 5만 원 수익이 발생할 건데 그걸 그냥 포기할 거냐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당일 숙박 예약회사인 봉봉랩, 서비스명 호텔라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가 만든 서비스는 국내 200개 호텔과 제휴하고 있어 당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아침 9시나 10시에 앱을 켜고 그날 나온 특급 호텔을 비롯한 주요 숙박업체의 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 당일 호텔 예약 서비스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중반 첫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계속 성장해서 하루 2만, 3만 건의 계약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건수가 200만 건이 넘어선 이 앱은 2015년 140억 원의 예약 금액이 2016년에는 3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6년 7월 봉봉랩은 시장에 관심을 끄는 대박을 냅니다. 대형 숙박업체인 야놀자의 회사 지분 100%를 수십억 원에 매각한 것이죠. 왜 호텔은 당일 예약이 안 될까란 일상생활에서 생긴 평범한 질문으로 김 대표는 4년 만에 수십억 원 자산가로 변신한 신데렐라가 된 거죠. 두 번째는 P2P 서비스를 하는 어니스트 펀드 서상훈 대표 이야기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을까? 서울대 수석 졸업 후 삼성이나 맥킨지와 같은 쟁쟁한 기업에서 입사 제안을 한다면 모두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제안을 뿌리치고 반지하 방에서 창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가졌던 의문을 풀고자 은행 대출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혁신적인 대출 상품을 개발해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삼성 SDS와 맥킨지의 입사 권유를 뿌리치고 창업한 서상훈 어니스트 펀드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 부자가 될 제목이랄 수 있습니다. 그도 닷새 김주윤 대표와 함께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니스트 펀드는 P2P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P2P 대출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원하는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대출 서비스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금융권 대출 이자보다 싸게, 투자자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창업 1년 6개월 만에 거래 건수 14만 2천 건, 대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성장성을 인정받아 신한금융그룹 등으로부터 92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지요. 투자받을 때 회사 가치는 100억 원이 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을 당한 뒤 집안이 급격히 기울면서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서 동기들 대부분 곳이 준비를 할 때 그는 혼자 경영학만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4년간 2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를 받았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 인턴으로 맥킨지 코리아와 삼성 SDS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에게 입사 지원을 권유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절합니다. 창업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죠.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만으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국 뉴욕의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잠시 일하며 P2P 사업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2015년 초 한국으로 돌아와 33제곱미터 약 10평 정도가 조금 넘는 반지하 방을 빌려 사업을 시작합니다.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야 했는데 상대하는 곳 모두에게 거절당합니다. 너무 젊어 신뢰감을 주지 못하나 해서 2대8 가르마에 나이 들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학교 선배들은 서울대 나와 대부업체 하냐, 그렇게 돈이 궁했냐 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이런 온갖 수모를 견디고 끈기 있게 추진합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직장인이면 신용등급이 7등급이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여기에 150%를 곱해서 대출 한도를 4,500만 원으로 정해둡니다. 이걸 넘어서면 대출을 안 해주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도 월세 300만 원짜리 집에 살면 대출 상환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반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부모 집에 살면 대출 상환 여력이 클 수 있죠. 은행들은 이런 상환 가능성을 따지지 않아요. 대출 한도란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크기인데도 기계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은행에서 거절당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에 안착한 그의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17% 수준. 보통사에서 6등급인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평균 10.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맥킨지나 삼성 SDS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간판을 버리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왕이면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안전한 게 현실입니다. 확실한 플랜 B 없이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어서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질을 일찍 알아보고 굳이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명문대와 대기업 간판을 갖지 않아도 살 길을 미리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란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에서, 일상에서 접하는 사소한 문제점 속에서, 아님 자신의 취미 속에서 또는 뜻하지 않은 필링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낙관적으로 유지하도록 다독거려주는 프라이스 프리체 박사의 멘트를 다시 강조하는 것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첫째,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서 나오거든요. 둘째, 당신에게는 원하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능력을 쓴다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셋째,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은 언제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부귀한 삶과 행운이 넘치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놀림에 존경을 표합니다.